이거 기획 누가 하나? 아이디어 참 좋네. 꼬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감상평이 담긴 영상입니다. 실은 해당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정말 레전드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H.O.T와 제키가 한 무대에서 이런 콜라보를 한다거나 엠블랙과 비스트가 서로의 곡을 바꿔 부르는 미션을 하거나 엑소와 방탄이 뒤섞여 댄스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모습이요. 물론 지금 팀들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하고 있지만 지금 최정상에 선 팀들이 신인일 때 이런 무대가 있었다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킹덤 유닛 갑분석입니다. 이번에는 크게 두 팀으로 나뉘어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츠원 그리고 메이플라이 이렇게 두 팀으로 쪼갠 뒤 여러 팀들이 이 두 팀으로 뒤섞여 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아이디어들은 좋네요. 파트는 크게 랩, 댄스, 보컬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파트에서 조금씩 임팩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랩 유닛이었던 이츠원의 풀 대쉬입니다. 일단 제가 기대가 너무 높았나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멤버십에서 따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개인 벌스를 줄이고 전체가 조화로운 무대를 만들려고 한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이런 식의 무대 자체가 흔히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무언가 어색한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이것은 세 사람의 역량 문제가 아닌 이러한 시스템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보니까 딱히 눈에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바비가 있는 것이 중심을 제대로 잡고 가니까요. 일단 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댄서들의 사용이 적절했다고 봅니다. 랩을 하다가 중간중간 댄서들이 움직인다거나 랩을 하는 중에 프리스타일로 전체 흐름을 맞춰준다거나 랩을 하는 멤버와의 리듬을 똑같이 맞추는 구간이라거나 특정 파트에 팍 하고 튀어나와주는 구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확실히 바비가 짬이 다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포인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대한민국 쇼미충 양산 1등 공신 커리어가 괜히 생긴 건 아닐 테니까요. 심지어 의상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크게 티도 안 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무대이긴 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많아서 멤버십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팀은요, 메이플라이의 물감놀이였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오히려 앞팀보다 할 이야기가 덜하지만 이 팀 역시도 멤버십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야기를 좀 더 길게 해보겠습니다. 댄서의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훅의 리듬에 맞춰 댄서들과의 리듬을 일치시키면서 시작이 됩니다. 흔한 방법이지만 이런 방법이 클래식이죠. 홍중의 파트에서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흐름을 보입니다. 가운데서 래퍼가 랩을 하면 옆에서 춤을 추는 형태인데 무난한 방법이죠. 나름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한이라는 멤버가 랩을 하는 파트였는데 전체적으로 한을 가운데 두고 다른 댄서들이 형태를 맞춰주는 형식입니다. 근데 저도 처음 보는 형태여가지고 나름 신선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섞어 치네 밤샘들어가 결과물 비례 방과 후의 그림처럼 나를 표현 중이 까딱거리며 그림에 치게 내 색깔프게 달리 더 빨리 달리지 더 비키지 랩을 쓰리나 가야지.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1분 46초부터 보이는 형태와 아이디어가 킨자즈 퍼포먼스에서 이미 본 형태라서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2분 26초) 파트도 역시 켄드릭의 뮤비에서 본 듯한 장면이라서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되었어요.
번째는 이치원의 왕과 비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조금 아쉽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컨셉은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그런 것들로 잡은 듯한데요. 중국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해외 팬들을 생각해서 제작한 듯한 것으로 보이는 퍼포먼스입니다. 잘했고 잘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퍼포먼스 자체가 조금은 식상한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K-팝이 처한 벼랑 끝처럼 보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무언가를 풀어내라 라고 하면 한복, 형형색색, 각종 고궁들 말고는 다른 것으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블랙핑크의 한복 리폼 의상이 최초는 아니었겠지만 지금 현재 딱 그 선에 멈추어서 무언가 더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니까요. 그렇다 보니 이번 퍼포먼스 역시도 그 틀 안에서 못 벗어난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흥미로운 구간들이 존재하긴 했는데요. 특히 2분 32초부터 이어지는 술잔과 함께 진행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칼 같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소품이 아닌 술잔이라든지 그리고 뭐 상이라든지 이런 소품들이 해당 파티의 음악과 잘 어우러져서 생각보다 임팩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2분 38초에 뒤집힌 상을 가볍게 발로 넘겨가지고 다시 돌려놓는 파트가 임팩트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리고 직후에 술잔을 기울이면서 댄서들과의 모양을 맞추는 구간들도 역시 인상 깊었죠. 보면서 궁금했던 게 중간에 솔로 파트들이 있는데 거기서 칼이 부러진 것처럼 나오던데 이거 비하인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한 번만 달아주세요. 네 번째는 또 다른 댄스 유닛 메이플라이의 늑대와 미녀였습니다. 일단 앞팀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형태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없는 내용을 만든 것이 아닌 기성곡인 엑소의 늑대와 미녀를 리메이크해서 퍼포먼스를 꾸몄습니다. 일단 억지스럽게 다른 내용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성곡의 컨셉을 살리면서 임팩트는 더 더해서 진행한 점이 좋아 보였습니다. 가장 임팩트 있던 구간은 아무래도 3분 32초부터였습니다. 댄서들로 만든 절벽 같은 형태를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멋진 스케일이 잘 보였지만 카메라가 저각도가 아니라 정면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절로 들었어요. 백그라운드까지 만들어 놓고선 사이드에서는 왜 잡았을까요? 그리고 4분에서도 꽤나 임팩트가 있었는데요. 저 형태를 보고 설마 뛰어드나 했는데 저 위로 날아드는 모습을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임팩트가 꽤 있네요. 하지만 3분 24초에 2명이 나오는데 보자마자 설마 했습니다. 2명이 나와서 하면 꼭 하는 형태의 기술이 있는데 어김없이 하는 것을 보고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기술은 프랑스의 댄서 레스 트윈스가 대중화를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딱 저 형태는 비욘세와의 공연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꼭 써야 했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감상평은 멤버십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때보다도 아쉬운 점이 많아서 이번에도 할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네요. 다섯 번째는 이치원의 보컬 불티입니다. 해당 곡은 다들 아시다시피 태연의 곡이었는데요. 보컬이야 뭐 기본기가 충분할 테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3분 39초에 나온 부분이 실수였던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하려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좀 돌려서 보았습니다. 불티를 깨워 여섯 번째는요, 메이플라이의 러브 포엠이었습니다. 앞팀과는 다른 점이 숫자가 3명 뿐이었다는 점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좀 보였었고요. 고음들이 뒤섞여서 굉장히 극적인 무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킹덤 유닛 무대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멤버십 관련된 부분들을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게 있어서 멤버십에서 제가 아쉬웠던 점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멤버십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